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연이 아마 청산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일 겁니다. 네, 삶의 고독을 형상화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 부분인데, 일인공, 결인공하야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여기가 사연, 청산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 2, 3 사연이 청산을 노래한 부분, 청산의 노래 부분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5, 6, 7, 8, 순서상으로는 6, 5, 7, 8이고요. 거기는 바다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현실 도피적인 이상향이 청산에 왔는데 할 일이 없네, 심심해 죽겠네 라고 하는 거죠. 밤은 나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일인공, 결인공 하야, 이럭저럭 해서, 그럭저럭 이란 뜻이죠. 네, 하여서 이럭저럭 해서 이럭저럭하여 나질란이라고 하죠. 네, 나질랑은 뭐 이런 거요. 나질랑은 지내왔지만 해석이 되죠. 나질랑은 지내왔지만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여기서는 고독이 옆으로 좀 쓸게요. 고독이 좀 적은 시간이죠. 소외와 고독이 적은 시간인데 오리도 가리도 없으니에요. 그래서 오리도 가리도 없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오고 가는 거 왕래라고 한 겁니다. 왕래가 없어요. 그만큼 단절감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절된 공간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밤을한 부분인가요? 밤을한에서 밤일랑은 또는 밤은 그 정도 해석해도 돼요. 밤일랑은 또 어디 허리라라고 하는데 또도 체크를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또 어찌 할 것인가 해서 또에다가 홀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할게요. 여기도요. 사연으로 넘어가서, 자,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써놨으니까, 자, 밤을한부터 먼저 좀 할까요? 그래서 밤을한이라고 하는 것은 밤일랑은인데, 밤일랑은은 시적화자가 소외와 고독이 소외와 고독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몹시 커요. 소외감과 고독감이 몹시 큰 부정적인 의미의 시간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간이에요. 부정적 이미지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또라고 하는 요 부분은 시적화자가 이렇게 지내온 것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 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소외와 고독의 상황이죠. 소외, 고독의 상황이 단시간 내에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는 내용이죠. 여러 번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계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됨을 암시한다. 또 어디 홀이라 라고 해서 홀이라 어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요 홀이라 부분에서는 서리법이네요. 또 어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요거는 설의적 표현에 해당이 된다. 서리법이죠. 서리적 표현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수사 의문문이 사용이 된 거예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시적화자가 얘기하는 정서, 바로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감 강조. 자, 밤 시간이 소외와 고독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청산의 노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작품은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육지의 노래와 바다의 노래로 바뀝니다. 육지, 청산의 노래 부분과 vs 뭡니까? 해상, 바다겠죠. 그래서
해상의 노래, 네, 바다의 노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은 데칼코머니처럼 네, 위아래로 쓰면 위아래를 반으로 접으면 똑같은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과 자,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그 다음에 6년, 5년, 그 다음에 네, 7년, 8년이 비슷한 구조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슷한 네, 표현과 예, 비슷한 표현 구조와 예, 의미가 반복된다라고 봐야 돼요. 데칼코머니처럼 네, 반복돼서 나타나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연으로 넘어가시죠. 5연은 저기 보는 것처럼 2연과 대칭이 돼요. 그래서 5연. 어디라 더디던 돌고 어디라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맡이던 돌고 누구를 마치려고 했던 돌인가 네, 돌멩이죠. 그래서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니까 미리도, 미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할 이도예요.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죠. 미워할 이도, 괴이도, 사랑할 이도, 네, 사랑할 사람도죠. 사랑할 사람도 없이라고 하는 거니까 상실감이죠. 없이 세모고요. 그 다음에 맞아서 운이노라 요 전체도 네, 세모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부터 한번 좀 체크해야 될 텐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네, 또 체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요 일행 전체도 보면 좌우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좌우로 뭐가 됩니까? 대꾸법이 되죠. 네, 대꾸법도 나타나고 있다. 아, 갖가지 표현법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대꾸법.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서 우는 거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어떤 내 슬픔과 고통이겠죠. 네, 맞아서 오는 건 슬픔과 고통을 유발하는 매개체겠습니다. 네, 유발하는 매개체 역할. 바로 본문 안에 써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돌은 그래서 누리라 맡이던 돌코에서 네,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죠. 아니 고려 전체가 다 전쟁통인데 온 나라가 다 전쟁인데 나 혼자 어떻게 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도 돼요. 피할 수 없는 네, 운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운명이 누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따지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거죠. 그래서 미워할, 미다, 그 다음에 괴다, 사랑할 거죠. 없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감이에요. 여기에서 없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상실감 또는 단절감이고요. 상실감, 단절감을 없다라고 표현한 거고, 자, 맞아서 운이 노란가요? 그래서 요거 삶의 비애와 고독 우리 2연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맞아서 운이 노라 어떤 운명에 대한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거죠. 네,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맞아서 운이 노라. 누가 던졌는지도 모를 돌을 내가 맞은 거죠. 그래서 운명에 대한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주제는 네, 운명에 대한 체념과 고독으로 보는 거죠. 운명에 대한 네, 슬픔과 고독 또는 체념과 고독이에요. 네, 슬픔과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는 고독을 느끼는데 삶의 비애와 고독을 느끼는 이연과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요게 네, 이연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데칼코마니처럼. 다음 이제 6년으로 넘어가죠. 자, 6년으로 넘어가서 6년 이렇게 좀 구분이 되나요? 자, 6년으로 넘어가면 살살 발 아래 살았다 해서 우리 1년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네요. 자, A, B, A. 근데 발 아래가 있죠? 네, 발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또 정리하죠. 방금 본 것처럼 A, B, A. 그 다음 글자 수로는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는 332조, 3음부가 나타나는데, 청산 노래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또 바다 노래가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청산별곡에 살을 붙이거나 내용을 더 추가시키거나 하는 그런 적층문학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살얼이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랄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바랄로 되어 있는데 이 바랄은 앞에서 본 것처럼 현실 도피적 이상향입니다. 현실 도피적 이상향. 나마자기 구조개인데, 자, 나문제 조개죠. 그래서 나문제 조개와 굴조개를 먹고 해서 요거는 한글 해석인데 굳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나마자게 구조개라고 하는 것은 서민적이고 소박한 거죠. 서민적 어떤 소박함이 나타나는 소재로서 앞에서도 체크했던 것처럼 단사표음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발알에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라고 하는 것은 살고 싶었는데 살아야 했을 것을 이렇게 어떤 소망과 후회, 한탄이겠죠. 살아야 했는데 살아야 했을 것을 이런 식으로 후회와 한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알에 살얼이랐다 해서 요거 어렵지 않네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6년이죠. 자, 6년의 소주제는 저기다 좀 써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죠. 바다에 대한 어떤 동경,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대칭구조의 앞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쉽게 가도 돼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7년부터는 약간 내용이 좀 구체적이고요. 또 8년은 또 굉장히 또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AABA가 있고 여기도 AABA가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발알에도 좀 올려볼까요? 더 올려지나? 안 올려지는군요.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예, 단어 뜻 좀 여기도 잘 체크해야 되겠죠? 단어 뜻 체크해서 일단 첫 번째, 가다가 어딜 가는 거죠? 아마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애정지라고 하는 거죠. 자,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뜻이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부엌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삼이죠. 사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요거는 좀 네모칸 쳐서 별표 좀 쳐놔야 되고요. 요건 좀 이따 해석하죠. 그래서 요거 7년이고요. 그 다음에 짐대라고 하는 것은 긴 장대 정도의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긴 장대. 양쪽에 이제 광대들이 줄을 탈 수 있는 그런 장대, 양쪽이죠. 장대 올라가서 해금, 악기 이름이죠. 혀거를 트는 것을, 혀거로는 연주하다라는 거죠. 연주하는 것을, 그죠? 하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가다가 들어라. 332조가 안 되죠. 예, 세 글자로 되네. 그래서 요거 가다가 A, 가다가 들어라 A, 애정지 B, 그 다음에 가다가 들어라 A, B, 구조가 나타나지요. 가다가 들었다, 가다가 듣게 되는구나, 외딴 부엌으로 가다가 듣게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애정지가 좀 문제가 되죠. 외딴 부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애정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정지를 좀 더 보완해서 2번으로 들어갈까요?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니까 혹시 시적 화자가 여성? 어쨌든 애정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세와 동떨어진 곳이죠. 속세와 동떨어진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시적 화자가 여성일 수도 있는 거죠. 남성이 부엌으로 갈 일은 없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또 귀족 부인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노래를 부른 서민 계층이 누구인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니면 유배중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남성을 계속 유지한다면, 만약에 화자가 남성이면 화자가 만약에 남성으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유배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유배중인 남성은 부엌에 가서 지가 밥 직접 차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이 되는데, 대부분은 속세와 동떨어진 곳 정도에서, 외딴 부엌이라든가 속세와 동떨어진 곳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가다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삼이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정말 표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죠.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플러스 뭐가 됩니까? 기적을 소망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뭔가 급격하게 바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기적을 소망하는 거겠죠. 사슴이. 그리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우의적이기도 해요. 불가능해요. 사슴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걸로 봤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이의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건 광대일 겁니다. 광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겠죠. 사슴으로 변신한 분장한 광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광대.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됩니다. 사슴이 높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년은 저기 이미 좀 써놨는데, 7년의 소주제는 삶의 절박함이죠. 삶의 절박함과 어떤 기적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서민들이 제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살고 싶은 서민들의 소망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8년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8년이죠. 굉장히 낙천적인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가다가 요 정도예요. 가다가 배부른 도계에서 볼록한 술독이라고 해서 의역을 좀 합니다. 항아리 또는 도계요. 도계, 설진, 아주 잘 익은 해서 설진은 잘 익은 강수를 비조라라고 하는 건데, 강수를은 네모칸 치고 별표 한번 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강술의 의미야. 강술을이라고 한다면, 이 강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적인 술, 안 좋은 술이에요. 일종의 막걸리겠죠. 그래서 서민적인 소재에 해당이 된다. 서민적인 소재죠. 그 다음에 이 강술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강술은 세 번째, 요건 좀 색깔 바꿔볼까요? 강술을 서민적 소재로서, 이거는 결국 현실의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거죠. 현실적인 고뇌, 갈등, 고통이죠.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매개체가 돼요. 해소의 매개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보통 요걸로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3번에 이어서 4번으로 틀을 더 잡으면, 그래서 요 일시적인 해소의 매개체라고 한다면 요거는 낙천적 취락사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낙천적 취락사상인데 요걸 좀 이따 합시다.
여기 어디아리꼬에서 체크할게요. 일시적인 매개체고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에서 조롱꽃 누룩이죠. 네, 조롱박꽃이죠. 이건요. 조롱박꽃과 누룩이죠. 누룩이 냄새가 네, 진동해서 나를 붙잡으니 잡사하니 나를 붙잡으니 자, 내 어디 허리 거죠? 여기는 문제 출제 타켓이 되는 부분이에요. 별표 2개짜리죠. 조롱박꽃 누룩의 냄새가 진동을 해서 나를 붙잡으니 해서 조롱박꽃 누룩이죠. 네, 조롱박꽃 누룩은 요거는 술 효모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술을 발효시키는 네, 효모라고 봐야 되고 자, 여기 잡사와니가 있어요. 네, 잡사와니라고 하는 요 부분은 조롱박꽃 누룩에 나를 잡는다. 요거는 네, 환류법이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또는 네, 해석하시는 강의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의인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류법, 의인법이고 두 번째 뭡니까? 요건 주객전도의 표현이기도 해요. 아니, 내가 술 냄새 나서 내가 가서 멈춘 건데 조롱박꽃 누룩, 술 냄새가 나를 붙잡았다라고 오히려 주객전도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어띠하리 있고 요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 어띠하리 있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시적 화자를 남성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의 작가 계층이 한 사람만이 아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시적 화자 남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술을 주로 마셨던 가장 많은 비중의 사람은 그 성별은 남성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화자가 남성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낙천적인 성격이죠. 낙천적으로 취해서 즐거운 거예요. 낙천적 취락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낙천적 취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들고 혼자 앉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많이 있는 컨퍼런스 바로 윤선도의 만흥이죠. 잠들고 혼자 앉아 삼수에 있는 부분이에요. 윤선도의 작품이 여기에 딱 어울립니다. 기억하세요. 네, 연결해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고요. 아마 요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 요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학교과서에 요거 수록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죠. 타킷이에요. 요건요. 청산별곡이.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본다면 자,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본다면 이것은 성격은 계속해서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인 체념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보기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자, 참고로 할 때 시적 화자가 여성이면 컨퍼런스 좀 해석을 좀 더 하면 남편이죠. 남편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체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건데 자, 요런 것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요 체념 사상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참고를 꺼서 가면 요거는 공무도화가죠. 네, 그래서 공무도화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백수광부의 아내죠. 그래서 백수광부의 아내가 썼던 공무도화가 낙천적인 체념, 낙천적 빼고 체념 사상. 또 뭐가 있습니까? 처용가가 있죠. 네, 관용과 체념 두 가지인데 처용가에서 마지막 8구 부분입니다. 내 어디하리 아자날 어디하리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8구 부분의 그 내용이 체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봐야 돼. 체념 또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체념 부분으로 해석하는 걸로 비슷하게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다가 아주 크고 배가 불룩한 항아리에 술 냄새들이 빚어지고 있구나. 술들이 빚어지고 있구나. 그 술 냄새들이 나를 붙잡으니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하겠는가? 남성이에요. 지나가다가 뭡니까? 요거
배가 불룩한 큰 술 항아리에서 술을 빚고 있구나. 술 냄새가 진동하여서 내 남편을 잡는다고 하니, 내 남편을 잡았다고 하니 술 마시는 남편을 내가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